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두 번째 챕터로 가야 되는데, 먼저 132페이지를 먼저 좀 보세요. 132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에 빨리 끝내느라고 판례 그 한두 개를 못 본 거 있는데, 그 132로 가셔가지고 아래쪽에 판례 2번을 보세요. 판례 2번. 그래서 상위법령 개폐와 그 집행명령의 효력, 상위법령 폐지되면 집행명령 실효되나 상위법령 개정되면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 그런 판례가 있죠. 132. 자, 그 판례를 좀 보시면 우리가 보통 법률에다가 일반 내용을 다 규정하게 됩니다. 근데 법에 쓸 수 없는 세부 내용을 그 행정입법에다가 위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입법에다가 위임합니다. 그 행정입법 중 이 집행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행명령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근데 이 아래 집행명령은 상위 법률이 폐지돼 버립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 아래 법률도 그 집행명령도 다 소멸하게 되죠. 사라져야 되겠죠. 운명을 갖춰야 되니까. 그런데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그칠 때는, 이렇게 개정됐을 때는 여전히 이것이 그 효력을 유지하는 거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 개폐와 이 집행명령의 효력을 폐지되면 소멸되지만 개정되면 효력 유지한다는 이 말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개정됐을 때 같이 소멸된다 이런 말이면 틀리다는 말, 이걸 좀 알고 계세요. 132에 아래 2번 상위법령 개폐와 집행명령 효력은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실효되나 개정되면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는 말, 그 말을 꼭 기억하시고 개정됐을 때도 같이 폐지된다 그러면 틀린다는 말을 아시기 바랍니다. 3번도 제목을 한번 보시죠. 법률의 전문이 개정되면 부칙도 모두 소멸된다. 법 전체가 바뀌어버리면 법 뒤에 있는 부칙도 같이 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문 개정돼서 전체가 다 개정돼 버리면 뒤에 있는 부칙도 모두 사라진다고 하죠. 그렇게 하시고 좀 이제 그냥 외워놓으시고 다시 134로 가서 이제 우리나라 법령에 적용 범위 해가지고 거기 134에 거기 아래 3, 4번 판례 좀 보시죠. 3번 반덤핑 부가처분 WTO 협정 위반된 이유로 사인이 134 3번 판례 보세요. 반덤핑 처분 WTO 협정 위반된 이유로 사인이 직접 법원에 제소 구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자기 백화점한테 가보시면 도자기가 비쌀 것 같지만 의외로 비싸지 않습니다. 워낙 중국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중국 것이 많이 들어와서 도자기가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도자기 한 세트가 이렇게 5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국 애들은 우리나라에다가 자국 물건보다 훨씬 싸게 30만 원에 우리나라에 공급해 버립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동일한 물건이 50만 원인데 얘들은 30만 원 들어오면 국내 물건이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너희 덤핑으로 들어온다라고 해서 덤핑 처분을 받고 20만 원을 여기다가 관세로 부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국에서 국내에서 50만 원에 똑같이 유통되게 하죠. 이걸 보고 반덤핑 관세. 그러면 이렇게 반덤핑 관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업체 입장에서는 이 관세가 20만 원이나 부과돼 버리면 거의 절반이 부과돼 가지고 물건이 또 안 팔리게 되니까 이거 WTO 협정 위반된다 해서 이 사기업이 WTO 협정을 위반을 들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안 된다 이겁니다. WTO 협정은 조약이요. 이 조약은 국가가 제소해야지 그 사기업이 제소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 사건이 그 아래 3번 사건, 즉 사기업이 국내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놓으시고 아래 3번 134에
아래 또 보시면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하는 협약 최약국이 우리나라 입항한 어획물 운반선 협약과 그에 따른 남극해양물자원 보존조치의 제한조치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남극해양생물자원조약에 우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물고기가 있는데 북극, 남극 이렇게 있죠. 근데 이 남극에 가까운 호주 이런 데서 이제 그 희귀 물고기가 있습니다. 희귀종. 그래서 희귀종 물고기가 있는데 또 맛은 좋죠. 먹으면. 그러니까 희귀종 물고기 함부로 잡지 말고 어획량 규제하는 그 조약에 우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호주 근처에서 희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도망갑니다. 어떤 배가. 그 이제 못 잡게 되는데 도망가서 쫓아오다가 못 잡게 되고 그 배가 우리나라로 왔죠. 부산항에. 부산항에 왔는데 우리가 이제 조약 당사국이니까 이 배를 억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조사해 버리고 이러니까 그 배 그 소유자가 우리 법원에 제소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조약의 당사자고 이런 제한 조치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정당하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남북 해양물 보존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그 보존 조치, 제한 조치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그 제한 조치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저거 억류했던 거 정당하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판례 정도 좀 더 공부해 놓으시고 됐습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거기 169페이지로 갑니다. 169에 행정상의 법률관계 챕터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이제 한번 보기로 하죠. 행정상의 법률관계. 그러면 이 법률관계 편을 보기로 합니다. 법률관계편. 그러면 자, 행정법이 국가가 있고 여기에 장관이 있다. 그리고는 국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장관이 이들이 그 조직법의 문제,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 작용법의 그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직법과 그 작용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과 관계없이 국가조직 내부 문제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작용법이 우리 국민한테 처분 내리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 작용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주로 작용법적 관계를 주로 얘기해 봅니다. 이 작용법의 관계를 다시 어떻게 나누냐면 자, 행정법의 전형 공법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국가가 한다 하더라도 사경제작용, 이 사법관계 이렇게 됩니다. 그 공법관계 역시 그 권력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이거 권리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법관계를 국고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권력관계를 이것을 그 본래적인 공법관계, 이것은 그 전례적인 공법관계, 본래적, 전례적. 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형적인 권력관계는 국가가 그 A에게 세금 등을 이렇게 부과했습니다. 그럼 세금 등을 부과해서 국가가 나에게 그 명령을 하고 그 강제를 하는, 그렇게 명령 강제를 하는 이런 관계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세금 부과하면서 전형적인 부대등 관계, 권력 관계, 전형적인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는 관계를 말하죠. 권력 관계 들어봤습니다. 그럼 사법관계, 국가관계는 뭐지? 국가가 모나미로부터 볼펜을 샀다. 그러면 모나미로부터 그 국가가 물품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 이러한 관계가 이 사법관계, 국고관계라고 얘기하죠. 물품 구입, 국가의 사경제 작용. 국가가 이렇게 그 사경제 작용으로 그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사경제 작용 요걸 얘기하는데 사법관계, 국고관계 이렇게 얘기하죠. 국가의 사경제 작용, 사법, 국고관계.
이것은 물품 구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그 민사소송으로만 들어갈 뿐이다 라고 해서 국가의 사경제작용 이런 것들은 민사로만 들어가는 그러한 관계를 말합니다. 국가의 사경제관계, 민사소송 이렇게 얘기하죠. 권력관계, 부대등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권력관계와 사법관계. 그럼 이제 이거 나오죠? 그럼 간단하지? 그건 순수한 사경제작용 민사로 가는 거, 권력관계, 명령강제하는 부대등 관계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러면 관리관계가 뭐죠? 권력관계인 전형적인 행정법과 사경제 사이에 있는, 즉 권력관계와 사법관계가 섞여져 있는 거 관리관계겠죠. 그럼 국가가 이것을 그 공물, 다시 그 공기업, 다시 그 공법상 계약에 대한 이러한 관계. 그러면 공물, 공기업, 공법상 계약 등 이러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공물은 도로 관리, 공기업은 채신청 이런 걸 얘기하겠죠. 공법상 계약은 ROTC, 지원 입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가 재산관리권, 국가가 단순히 그 재산관리하는 재산관리권 주체로서 그 하는 걸 말하죠. 기본적으로 대등합니다. 대등한